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백신이 걱정되시는 분이 많은 모양이죠. 지금 딤플하마님? 빔플하마님이시군요. 전 보조개 하마 이렇게 쓰신 줄 알았는데 백신 맞고 대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한대요. 전무님도 2차 맞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2차가 금요일인데 맞아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겁나네요. 연미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연미 씨는 주사 맞았거든요. 17일 날 맞고 그때부터 제가 12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거든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꼭 시골에서 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머리 아프고 팔이 묵직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을 맞아서 얻게 되는 그 혜택이 훨씬 크다고 하니까요. 너무 겁내지 않고 본인 몸 상태 잘 체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김치 담그신 분도 계시는군요. 언제나 우리 집 김치는 사 먹거나 어머니가 주시는 김치를 먹어요. 그런데 큰맘 먹고 아내랑 김치를 처음으로 담궜어요. 그러면은 아버님이시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나서 아내랑 제가 은근 손맛이 있나 봐요. 요거 다른 집에서 한번 시식회 해보시고 우리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 집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의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 모양인데요. 그 고민의 시간 중에 하나 더 알찬 시간을 보태드릴게요. 우리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주머니 든든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주든 씨. 네. 서민들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자, 통장 쪼개기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네. 우리 추석 때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날 잡았는데 일단 네. 통장 쪼개기가 뭐예요?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재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식상하더라도 저도 하고 있고 습관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고 재테크의 웬만한 기본 뭐 책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통장 쪼개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통장을 나누고 그 목적에 맞게끔 통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통장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 네. 월급 통장, 그 주가 되는 메인 통장이죠. 주거래은행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상금 통장, 그리고 용돈이나 외식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나누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뭐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나 저축으로 따로 묶여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현철님의 사랑의 이름표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통장에도 이름표를 한번 붙여줄까 봐요. 네. 자, 처한 상황이나 사람 성향에 따라서 통장 나누는 기준이 달라질 텐데 네. 일단 어떤 것부터 정해볼까요? 이게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네. 하는 거거든요. 통장 쪼개기라는 게. 그래서 새는 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월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급여 일자는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20일, 어떤 분은 25일, 누구는 10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통장이 들어왔을 때 월급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 통장에 있는 잔고는 무조건 제로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돈이 1원이라도 놀고 있으면 이건 돈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네. 어디론가 보내야 됩니다. 일 시킬까요? 예, 일 네. 시켜야죠. 나는 열심히 진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님하고 그 월급 통장에 있는 1원도 함께 일하는 걸로. 그렇죠. 네. 나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도 놀고 있는 돈 없이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일하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월급 통장에서 놀고 있는 1원까지 일을 시켜라. 네. 어디로 이주를 시키면 될까요? 일단은 그 주거래은행 통장이라는 거, 즉 메인 통장이라고 말씀드린 여기에는 월급이나 뭐 각종 급여 수당들이 들어오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통장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급여가 들어오는 날 플러스 5일 이내에는 모든 게 빠져나가도록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 20일이 월급날이다 그러면 각종 이체,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21일, 20일 요 사이에 다 맞춰져야 되고, 그러면 5일 이내에 맞춰놨으니까 25일이 되면 내 월급 통장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25일 즈음 돼서는, 즉 월급날 받은 이후로 5일 차에 돼서는 통장에 남은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비상금. 네. 다만 월급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것들이나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
자동이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통신요금들, 음. 통신사에 따라서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날짜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곳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곳들은 불편하니까 신용카드로 이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약간 깎아주죠. 약간 깎아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자동이체를 하면 조금 더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크게 차이 안 나니까 네. 그냥 신용카드로 이체를 하고 포인트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다만 신용카드 결제일은 지난 추석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게 이번 달에 결제되도록 그 결제일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카드사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2일에서 14일 사이가 그 결제일이 됩니다. 요때는 어떻게 하냐.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요. 월급 들어오기 전인데요. 네. 비상금에서 끌어다가 땡겨서 카드 값은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비상금이라는 얘기를 예. 자주 해주시는데 네. 당초에 비상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비상금의 규모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월급의 2배 내지는 3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석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간 쓰는 비정기 지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비정기 지출이란 건 뭐냐면 매달 쓰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써야 되는 돈. 그러니까 명절에 요번에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고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버이날 아니면 결혼기념일 뭐 배우자의 생일이라든가 자녀들 생일 이런 거 챙길 때 소소하게나마 돈이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연례 행사들을 쭉 한번 기록을 해보신 다음에 그만큼 1년 동안 들어갈 돈 정도의 비상금 정도와 플러스 한 달 정도치 월급을 넣어놓으면 각종 경조사라든가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금이나 예금 어떤 금융상품을 깨지 않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게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적금 지금 부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깨라고 말씀드려요. 그 적금이 아무리 고금리 적금이라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죠. 네. 언젠간 그건 깨게 됩니다. 아하. 아니면 그 적금이 아까워가지고 빚을 내게 돼요. 적금 유지하려고 2%짜리 적금 유지하려고 3.5%로 마이너스 통장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이 도대체 사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한번 그때 그냥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나는 월급 통장으로 쓰고 있고 아하. 늘 마이너스가 유지되다가 월급 들어오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서는가 싶으니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그거는 늘 발생하는 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불을 켜놓고 늘 잠을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돈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완벽하게 월급 통장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반드시 분리를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먼저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상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적금이든 뭐 금융상품 가입이든 저축이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돈은 어떻게 할까요? 용돈이라고 한다면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네. 돼요. 용돈은 내가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생명 유지에는 지장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뭐 아침 한 끼 굶는다고 점심 한 끼 굶는다고 생명 유지에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럼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돈은 주식비입니다. 이거는 아끼지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하는 거 혹은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태우시는 거 아니면 저녁에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치킨이나 한 마리 사갈까 하는 뭐 이런 돈들. 그러니까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돈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치킨. 생명 유지에는 지장이 없는데 네. 이걸 아끼거나 안 쓰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팍팍해 보이는 그런 돈들이 용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퇴근길 치킨 이 정도는 비상금 아닌가요? 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난 너무 물론- 스트레스 받고. 물론 이제 저녁 식사 대신에 드신다면은 아. 일부 생계비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밥값 대신에 치킨은 가능하지만 아니죠. 플러스 알파 치킨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치킨이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식대보다 조금 더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용돈에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네. 물론 이제 점심에 돈가스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특 돈가스를 먹어야 되겠다. 요 정도는 그냥 주식비라고 보겠는데 점심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오늘 점심 쏠게. 이거는 용돈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일주일에 내가 쓸 수 있는 용돈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한 달은 4주니까 40만 원만 써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용돈을 별도로 통장을 분리해서 쓰시되 일주일에 한 번씩만은 결산을 하셔라.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까지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주에 10만 원 쓰기로 했으면 지금 딱 월요일이잖아요. 네. 10만 원 딱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쓰려고 했는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 혹은 좀 빠듯하다. 어디에서 빠듯한 일이 생겼는지 왜 여유가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에 오면
전기요금 무슨 교통비 이런 거 못 줄이거든요. 그쵸. 용돈은 조금 더 유연한 자산이니까 요건 평상시에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돈을 줄이기가 뭐 이게 맘대로 되면 걱정이 없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용돈 예산을 그냥 말도 못하게 작게 잡아버릴까요? 그러면 한 달이 볶아서 돈 관리고 뭐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도 네. 야 나는 진짜 올해 열심히 다이어트 난 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빨래판 볶음 만든다. 막 네. 이번 달에 10kg 뺄 거야 이러면 한 2, 3일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쵸. 용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일단 얼마를 쓰는지 파악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용돈을 하루에 한 2만 원 쓰나?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네. 하루에 한 10,000원은 쓰나?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10,000원 곱하기 30이라면 30만 원이잖아요. 넉넉하게 한 40, 뭐 넉넉하게 한 50 이렇게 해놓고 용돈 통장에 그 돈을 넣어놓은 다음에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네. 한 달 살아봤더니 내가 한 달에 한 40만 원은 쓰는구나. 두 번째 달도 살아봤더니 그 정도 쓰네. 그러면 그때부터 정해놓고 쓰시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 그 한두 달 정도 여지껏 그렇게 분리 안 하고 살았는데 한두 달 갑자기 나는 한 달에 용돈 5만 원 쓸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네. 괜히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네. 또 심지어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배우자 퇴근하면 같이 머리 맞대고 용돈 줄이자고 해야 되겠다.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지 마셔라. 근데요, 이게 네. 만약에 그런 질문도 생겨요. 이번 달에 알뜰하게 써야지 해서 용돈 예산을 확 줄여서 네. 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2월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다시 뭐 비상금이나 이런 데로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아꼈으니까 다음 주에 그만큼 더 플렉스해도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개인이 사신다면 개인 그냥 나 혼자 사는 독신 가구라고 한다면 그냥 내 비상금으로 다 몰아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부부시다라고 한다면 개인 간의 비상금 통장은 따로 만드셔서 그럼 비밀로 할까요? 비밀이라기보다 비상시에 쓸 비자금, 네. 비밀 자금이 아닌 비상 자금의 의미로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라. 이게 비상과 비밀 참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 다르네요. 확 다르죠. 네. 그 비자금은 진짜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배우자는 모르는데 나랑 정말 각별한 친구, 뭐 그렇게 뭐 어떤 은혜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조사가 있을 때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생활비도 빠듯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여기 축의금 좀 내고 와야 되니까 한 20만 원만 뽑아주면 안 될까 하면 요거 가지고 또 띠각띠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쓰실 비자금들 개인적으로 네. 갖고 계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통장을 나눠서 돈을 옮겨 놓는다. 이건 그냥 정말 돈의 위치만 바꾸는 건데 네. 이걸로 진짜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월 소득의 한 2 내지 5% 정도는 여기서 추가 자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투루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게 허투루 쓰는 돈.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쓰면서 버려지는 돈들이 꽤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장을 쪼개놓고 쓰다 보면 내가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돈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돈이나 외식비 통장만 쪼개놓고 미리 예산만 세워서 잡더라도 한 3 내지 6개월 정도? 네. 이 정도만 있어도 돈이 새는 돈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많이 있으세요. 네. 많이 뭐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마이너스 통장이 한 5년 전에 생긴 이후로 한도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없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싹 없애고 플러스로 전환.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진다고요? 네, 없어집니다. 야. 그렇게 불필요한 돈들 지출 없어지고요. 그럼 거기서 나가는 이자 비용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맞벌이 하시면서 소득 구조가 복잡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뭐 우리 생활비는 제 아내 카드로 쓰고 있고요. 애들 교육비는 제 카드로 쓰고 있고요. 저희 집인가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가지고 네. 지출만 좀 파악을 해서 통장만 좀 쪼개놓으면 허투루 쓰시는 돈들 눈에 확 잡힐 수 있을 테니까 특히나 이제 대출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효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동안 유행했던 이 재테크 시장의 유행어들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일별 통장도 있었고 풍차 돌리기 네. 이거 통장 나눠서 관리해서 좀 돈이 모였다 네. 했을 때 그 풍차 돌리기 기법을 사용하라고 했었잖아요. 예. 요거 도움 됩니까? 이게 사실은 도움은 별로 안 돼요. 그냥 풍차 돌리기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풍차 돌리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예금을 가입합니다. 예금을 가입하는데 매달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예금을 적금을 가입하는데 이번 달에 적금을 10만 원을 가입해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적금을 또 하나 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간 돈이 20만 원이 됐죠. 그 다음 달에 또 적금을 가입하는데 10만 원짜리를 또 가입해요. 그럼 그 다음 달엔 30만 원이 되고 네. 40만 원이 되고 이게 점차 내가 매달 한 달에 적금해야 될 돈이 늘어납니다. 10, 20, 30, 40 쭉 늘어나서 마지막 달에는 쓸 돈이 줄어들겠군요. 점점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저축액을 늘리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늘리는데 왜 하냐 하면 일단 1번 내가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지 소득과 지출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옵니다.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사실은 소득과 지출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일단 1번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12달이 되면 만기가 된 돈 있죠. 10만 원씩 쭉 뽑아주고 1년이 됐으면 120만 원 이제 만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또 예금 넣고 한다는 게 계속 돌리고 돌려서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딱히 이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네. 돈이 오히려 여러 개 통장에 묶여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골치 아픈 느낌도 있네요. 네,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저축을 하기에 재미는 있어요. 이제 1년 후가 되면 1년마다 한 달마다 목돈이 탁탁탁탁 들어오니까 이게 되려면은 일단 부모님 댁에 의탁하면서 네. 의식주에서 보통 식하고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면은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에 돈을 넣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의 잔고들 싹싹 긁어 모아서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 많이 주는 통장, 뭐 CMA라든가 네. 요즘에는 파킹 통장 이런 곳들에다가 돈을 몰아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요. CMA가 한때 국민 통장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킹 통장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거는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는 통장이거든요. 즉 웬만한 금융상품은 개인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는데 네.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은 누구든 안 만들 이유가 없는 통장. 왜?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그 이율이 꽤 높습니다. 예전에는 CMA 통장이 이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은 기준금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네. 시장금리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 넣어놔도 별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요즘엔 더 유리한 게 파킹 통장. 그냥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은행별로 우리는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 드립니다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 파킹이 주차하는 그 파킹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정차의 느낌이 가깝죠. 살짝 됐다가 차를 뭐 잠깐 됐다가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저축은행, 이금융권에서 만들어주는 특히나 이제 모바일로 가입하는 파킹 통장 중에서는 한 1에서 1.5% 정도 금리를 주거든요. 물론 이제 저축은행은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1금융권 은행보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네. 부실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넣어두셔라. 그러니까 비상금의 목적으로 아무 때고 수시로 빼야 네. 될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파킹 통장 모바일로 개설하셔가지고 만드시되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모바일로 개설을 하게 되면 20 영업일 동안은 다른 통장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 주식 투자하려고 다음 주에 계좌 알아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 먼저 덜컥 만들었다. 그럼 그거는 이제 20일 뒤로 미루셔야 되겠죠? 급한 거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CMA 이거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파킹 통장은 1, 2금융권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네. 그들은 왜 이거 왜 해요? 사실은 CMA 통장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손해는 없어요. 그리고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일부 수익을 포기하는 건데 주된 네. 목적은 네. 고객 유치죠.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금융상품이 있으니까 여기에 돈 좀 넣어두세요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게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와서 생수 한 잔 그냥 드시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메뉴판 좀 이렇게 보다가 김밥 좀 먹을까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추가로 여기서 가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그 은행이나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끼 상품 같은 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기준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최근에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을 판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서 고금리라는 게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에게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중금리보다는 분명히 높아요. 여기는 이자를 얼마나 줍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엔 11%까지 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는데 근데 와 11%면 무조건 가입해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11% 줍니다. 뭐 5% 이상 줍니다 하는 적금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가입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월 10만 원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6개월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연 11%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금 이율은 원금 대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 가입했을 때 이게 10% 이율 드립니다라고 해도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불이하다 보니까 한 5만 원 남짓한 돈만 줘요. 그런데 이건 마저도 6개월만 됩니다라고 하니까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한 2만 5천 원 정도. 에이, 그런 거였어요? 네, 물론 이제 1% 2%짜리 적금보다는 네. 이게 많이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고객 유치용 미끼 상품이라는 거죠. 요즘 섭섭한데요. 이게 왜 네. 그러나 보면 은행에서 이제 제휴 상품으로 카드 많이 팔잖아요. 신규 카드 이용이 필수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단서가 많아요. 월급은 무조건 자동이체에다가 그렇죠. 뭐 카드 만들고 네. 카드 한 달 사용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네. 심지어 제가 보다 나이 제한도 봤어요. 어, 이 적금에 들어오려면 나이가 얼마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 못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카드를 이용한 이력이 6개월 동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기왕 그 카드를 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하셔서 가입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 고금리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만 원, 10,000원, 2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나 주거래 카드의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전체적으로 이사를 하기에는 네, 번거롭기도 하고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적금을 우리가 가입해야 되냐? 네, 우리가 이제 연말 지나서 연초가 되면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될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네.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채워서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출 막 안 네, 해준다 네. 그러는데 내년이 되면 대출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금액, 즉 예금 적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이나 연초쯤 되면 일반적인 특판 예금이나 적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적금을 지금부터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특판 적금 좋은 거 있으면 가입을 해두시되 크게 뭐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해놓는 것보다 쪼개가지고 해놓으시고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면 그때 또 갈아타시거나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요. 연초에는 식용유도 가끔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